이번에는 기타 작업에 차트 수정하는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얘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빵점 처리된다는 거 명심하고 꼭 이 차트에서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해 줘야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지시사항 이행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시사항은 데이터 원본 선택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범례 항목이라는 부분이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보기 그림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색깔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선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바로가기 메뉴에 보면 자, 관련 있는 것은 데이터 선택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면 되겠죠. 누르고 보니까 범례 항목 계열이라는 부분이 바로 나타나게 되고 1, 2, 3,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각각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수정이 되면 되겠다라는 감이 오죠. 따라서 여기 1, 2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편집을 누른 다음에 누가 보아도 1이라는 부분을 서울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서울로 바뀌게 되고요. 각각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편집을 완료한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차트 제목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비투셀하고 연동을 하고 비투셀을 보면 이렇게 주요 도시, 빗물이, 산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인데 얘랑 연동을 해라 라고 했고요.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는 13포인트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차트 제목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차트 요소라는 부분이 나타나죠. 얘를 클릭을 해주면 차트 제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하위 메뉴를 펼쳐주면 차트 위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차트 제목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상태라는 것은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이라는 부분에 는 하고 는 수식을 하나 입력해 주는 거예요. 는하고 B2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B2라는 셀이 수식에 지정되도록 해준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면 이렇게 차트 제목과 B2 셀이 서로 연동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는 차트 제목이라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차트 영역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의 특정 영역을 선택하기가 좀 헷갈린다 싶을 때는 차트 도구 탭에 서식이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현재 선택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트 영역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차트 영역이 선택이 된 상태이고요. 글꼴 크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홈 탭에 가면 되겠습니다. 홈 탭에 가면 글꼴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눌러보면 13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직접 13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눌러주면 이렇게 글꼴 크기가 13포인트로 설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시사항을 보면 차트 종류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변경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차트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고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 보이죠? 얘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지시사항이 있는 대로 급근선형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표식이 있는 급근선형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이를 선택을 해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차트 종류가 변경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영역은 이렇게 가다 보면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역시 좀 헷갈린다 싶을 때는 차트 도구의 서식에서 현재 선택 영역을 그림 영역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준 상태에서 역시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 보면 도형 스타일이라는 부분 보이죠? 도형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딱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펼쳐진 스타일 중에서 바로 이 부분 미세 효과, 검정, 어둡게 1이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이렇게 딱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로 값축의 최소값, 최대값 부분 설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세로 값축이거든요.
보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선택 영역에서 이렇게 딱 클릭을 하고 세로 압축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한 현재 선택 영역, 여기에서는 세로 압축이죠. 이것의 선택 영역 서식을 눌러주면 이렇게 관련 서식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원래는 창의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기 편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이제 이곳에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최소값은 4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4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6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계속해서 미리 보기 그림과 견주어 가면서 똑바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지시사항을 보면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이라는 것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세로 눈금선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게 되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부분이 있죠. 얘를 눌러서 자 이렇게 눈금선이라는 부분에서 기본주 세로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아래쪽에 기본주 세로 눈금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현재 선택 영역을 서식 탭에서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에서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채우기 및 선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테두리라는 부분을 눌러서 여기 보면 둥근 모서리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는 여기 보면 효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클릭하고 그림자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미리 설정이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펼쳐준 다음에 안쪽에서 여기 쭉 가다 보면 안쪽 가운데라는 부분 보이죠? 얘를 이렇게 클릭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작업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서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